네, 잠시 잘 쉬었습니까? 예, 네, 한숨 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유, 음. 온라인 수업에 그런 게 좋네요. 네, 온라인 수업이니까. 자, 이제 유머를 활용하는 전략 중에 수치심 공격 훈련. 자, 수치심 공격 훈련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션은 뭐냐면 앞에 있는 테이블에 가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요리에서 소량의 샘플을 취해도 되냐고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미션이 주어졌다면 어떨 것 같아요? 먹고 있는 요리에서 소량의 샘플을 취해도 되냐고 물어봐라. 그냥 앞에 있는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미션을 들은 먼스 박사는 등골이 오싹해지고 겁이 났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등골이 오싹해지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이 격려해서 마지못해 한 테이블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신가요? 먹고 계시는 음식이 참 맛있어 보이네요. 라고 말문을 열었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친절하게 응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그는 매우 이상한 부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드시는 음식들 조금씩 맛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손님들은 sure 라고 외치며 이 음식 저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무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금씩 떼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음, 재미있을 것 같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면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줄까요? 줄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유, 뭐, 글쎄요. 내보고 하라 그러면 나 할 수 있겠나?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흔쾌히 주도라는 거예요. 뭐 미국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후에 용기를 얻은 번스 박사는 종종 이런 수치심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재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심 공격을 자주 이제 시도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 훈련. 그래서 가족들과 휴양지에 가서 머물던 호텔에서 고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다음은 29층입니다. 다음은 28층입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야, 이 폭소를 터뜨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린 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음, 음.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인가? 뭐 박사니까 뭐 이런 이상하게 뭐 그건 모르죠. 뭐 박사가 돼서 뭐 그냥 모르죠. 미친 사람인가? 왜 저러지? 뭐 정신병자인가? 뭐 장애가 있나?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긴 이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러면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휴가 갔던 거니까 휴가 간 장소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뭐 그냥 수치심 공격 훈련하는 거니까 네. 뭐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폭소를 터뜨렸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수치심 공격 훈련을 직접 하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잃어버렸던 믿음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믿음과 어떤 애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글쎄요.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하면 정말 좀 그럴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고, 뭐 다른 동네에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층입니다, 몇 층입니다를 큰 소리로 그냥 28층입니다 이런 게 10층입니다, 11층입니다, 뭐 9층입니다, 8층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우스울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것이 세상과 사람이 잃어버렸던 믿음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음식을 조금씩 받아온다. 이거는 사실 자신의 음식을 준다 남에게 사실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믿음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믿음과 애정을 회복할 수 있기는 하겠네요. 네, 아주 재밌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모순적 확대 기법인데요. Paradoxical magnification. 네. 모순적 확대 기법은 앞에서 설명한 극정 부수기와 유사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극정 부수기와 유사한 방식인데 이것은 부정적 내면의 목소리에 대해 맞서 저항하고 싸우기보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지지하고 이제 오히려 지지하고 확대 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현실적 모습과 상황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야를 얻게 되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순적 확대 어떤 게 있는지 사실 극정부수기 할 때 우리가 해봤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부정적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너는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면 이런 말에 맞받아치기보다는 응 맞아 사실 나는 서울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일 거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해. 아니 세상에 가장 열등한 사람이지 라고 응대하는 것입니다. 호호.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그냥 그걸 물리치지 말고 받아줘보라. 그러면 잠시 왔다 갈 것이다. 우리 했잖아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만약에 부정적 목소리가 넌 열등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면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응 맞아, 사실 난 서울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이야,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이지 라고 응대 줘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확대하는 거죠. 확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열등한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일 리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더 크게 확대해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확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인 예인데 번스 박사는 합기도 선수인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합기도는 일본의 고유 무술이죠. 용기와 절제 같은 정신무장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내담자는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고 무대에서 큰 실수를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이 합기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이기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기도는 용기와 절제 이런 같은 정신무장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대회를 앞두고 항상 긴장하고 무대에서 큰 실수를 할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합기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합기도는 당연히 용기와 절제라고 하는 또는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그런 무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이런 정신무장을 해왔으면 당연히 자신의 정신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회를 앞두고는 긴장하고 무대에서 큰 실수를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합기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이기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저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늘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뭐 용기를 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기도하세요. 뭐 소망을 가지세요. 찬양하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늘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것에 딱 맞부딪혔을 때 과연 그런 목사님들은 걱정 안 하는가? 그럼 뭐 목사님들은 뭐 아무 문제 없는가? 사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목사라고 할까요? 이, 이 목사들이 오히려 훨씬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들이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또.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과 현실, 그러니까 설교와 현실이 이게 위반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현실 속에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할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설교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교회 사모님이나 자녀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이게 참 정말 많은 갈등이 됩니다. 왜? 자신 아버지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죠. 실제로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이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참 좋죠. 정말 우울증에 걸리기가 참 좋아요. 이 사람도 이 본래 이제 합기도가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정신무장을 해왔다고 한다면 긴장도 안 하고 실수할까봐 전혀 건강한 모습도 안 맞잖아요. 계속 정신무장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뭐 긴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실수할까 전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힘든다는 거죠. 이 목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다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용납이 잘 안 된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죠. 예, 힘들다. 그러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실제로 힘들겠죠.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탈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과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이 굉장히 큰 심각한 우울증이 옵니다. 또 탈진이 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이때 그래서 번스 박사가 그에게 모순적 확대 기법을 추천해 줬어요. 그에게 모순적 확대 기법, 방금 이야기한 거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 그래, 무대에서 망가져 보자. 큰 패배나 실수를 해서 사람들 사이에 아주 형편없는 선수로 소문이 나게 말이야. 한번 망가져 보자. 뭐 큰 실패를 해보자. 오히려 그래, 뭐 어때? 한번 실패해보자. 오히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한번 망가져 보지 뭐. 한번 망가져 봐. 어때? 뭐 내가 망가져 보는 거야. 큰 패배나 실수 한 해보는 거야. 아주 형편없는 선수 소문이 나게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순적 확대를 매일 실습했어요. 이런 모순적 확대를 매일 실습했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대회 당일날 그 내담자는 연습 때처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실수를 과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모순적 확대 기법. 그럼 뭐 어때? 뭐 망가지면 망가지는 거지. 뭐 어때? 실수하면 실수하는 거지. 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 그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어때? 실수할 수 있지. 뭐 어때? 완성 못할 수 있지. 뭐 어때? 뭐 크게 망가져 보는 거지. 사실 걱정도 좀 되고요. 사실 조금 우려도 됩니다. 이 방법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사람에게만 써야지 이걸 너무 확대시키면 제가 볼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을 썼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너무 강박정식으로 실수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순적 확대 기법을 써보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조금 자신을 이렇게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가두어 두면 조금 내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피곤하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고 강박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완벽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에게는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 설교 못할 수도 있죠. 아니 나도 죄인인데 실수할 수 있죠. 뭐 내가 목사라고 해서 별다른 사람인가요? 뭐 잘못할 수 있죠. 아니 뭐 나도 미움이 일어날 수 있죠. 다른 사람 용납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나? 음. 음.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너무 또 그렇게 용납하다 보면 또 그것을 크게 확대 생산을 재생산하다 보면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